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학부 교수 오재혁입니다. 오늘은 의학 시뮬레이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엑셀에 정리된 자료를 분석을 위해서 SPSS로 이동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군별 차이를 비교하는 교차 분석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실험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자료는 결국은 평균 비교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독립된 자료와 짝을 이룬 자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분석 방법은 모수적인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나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규 분포 검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엑셀 파일에 이와 같이 연구 대상자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엑셀 파일이 아니라 SPSS로 바로 입력을 해서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실험 자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정리를 해 놓죠. 이 두 가지 데이터 모두 제가 이전에 시행했던 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엑셀에 정리된 자료들을 SPSS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SPSS 파일을 열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 데이터 세트를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하면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요. 이 버전은 SPSS 26 버전이고, 저희 중앙대에서는 이 버전을 지금 구독해서 전임교원들에게 연구용으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SS 새 데이터 세트를 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엑셀하고 거의 유사한 화면이죠. 사용 방법도 비슷합니다. 다만 변수의 명칭이라든가 특성을 입력하는 변수보기란 창이 따로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옮기고자 하는 변수들을 전부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 카피를 해서 SPSS 창에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붙여넣어질 때 지금 보면은 각각의 숫자들이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요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붙여넣기를 완료한 다음 우측의 변수 보기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디폴트 값으로 베리어블 0001, 0002, 3, 4, 5 이런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실제 우리의 데이터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실제 엑셀 데이터에 맞춰서 변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별, 나이, 직업군, 그다음 주로 쓰는 손, 할당군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일단 입력을 해봤고요. 변수 이름을 일단 다 입력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추가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먼저 소수점을 저는 이제 0으로 다 바꿔줍니다. 사실 소수점을 사용하는 변수는 그대로 놔둬도 되고 그거에 맞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이건 뭐 굳이 바꿔주지 않아도 분석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는데, 나중에 값을 보여줄 때 저는 이제 소수점이 없는 자료들은 0으로 맞춰놓고 보는 게 편해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중요한 건 척도입니다. 우측에 보면 이게 명목형 변수인지 척도인지를 이제 선택해 줄 수, 또는 순위형인지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명목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값에다가 특정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에 남자는 1로, 여자는 2로 입력을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이 값에다가 1은 남자 해서 추가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이는 여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 추가하면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사실 분석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결과표를 보여줄 때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조금 귀찮더라도 이 값을 다 지정해서 입력을 해 놓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는 이제 숫자니까 나이를 제외한 모든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값을 이와 같이 이제 지정해서 입력을 합니다. 변수 보기의 값을 다 입력한 다음에 데이터 보기를 다시 클릭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었죠. 맨 위에 이제 변수가 어떤 종류인지, 그다음 이름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SPSS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추가로 계속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파일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되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석할 때마다 다시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을 써서 저장하면 오른쪽 위와 같이 저런 식의 아이콘을 가진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우선 모든 논문에는 기본적으로 군별 차이를 보여주는 이제 표가 들어가죠.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스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게 특히 RCT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CT에서는 랜더미제이션이 잘 돼야지, 즉 양쪽 군에 어떤 특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게 무작위 할당이 잘 되었구나, 분석 결과에 혼란을 주지 않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제가 여기 인용한 AJM에 실렸던 이 논문은 사실 교차 설계 연구였기 때문에 양군의 차이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연구 대상자들이 두 개의 실험을 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널의 논문을 출판할 때는 반드시 양군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군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교차 분석을 이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SPSS 메뉴에서 상단 메뉴에서 분석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가 보이면 기술 통계량, 거기서 교차 분석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교차 분석을 진행하고 나서 그 값을 읽어 드릴 때 그 한 값의 기대값이 5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카이제곱 검정의 P값을 그러니까 입력을 할지, 아니면은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 피셔의 정확한 검정의 P값을 받아들여서 표에다가 기술을 해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통계에 관련된 내용은 안재욱 교수님이 쓰신 의학보건학 통계분석이라는 책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교차 분석 탭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변수 중에 우선 예로 성별하고 주로 쓰는 손을 할당 군별로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변수들을 옮긴 다음에 통계량 버튼을 클릭해서 카이제곱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값을 이와 같이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이제 A군에는 남자가 20명, 여자가 5명, B군에는 남자가 12명, 여자가 5명 이렇게 할당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할당된 게 A군과 B군의 차이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모든 칸이 다 5 이상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값의 양측 검정 근사 유의 확률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박스를 쳐는 0.482, P값이 0.05 이상이기 때문에 두 군의 성별의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로 쓰는 손, 이제 도미넌트 핸드도 차이가 있냐? A군은 오른손잡이가 24명, 왼손잡이가 1명, B군은 오른손잡이가 17명, 왼손잡이가 0명.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왼손잡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5 미만의 값이죠. 두 개 다, A군, B군 둘 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이 제곱의 P값을 읽는 게 아니라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의 양측 검정 값인 1.000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군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집단 특성의 비교 중에 양군의 나이의 차이 비교는 교차 분석이 아닙니다. 그건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메인 실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 이렇게 이름을 적절하게 변수 보기 탭을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실험 자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척도죠. 연속형 변수입니다. 실험 결과값을 이제 분석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정규 분포 검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규 분포 검정은 SPSS에 내장이 되어 있고 굉장히 사용하기 쉽습니다. 분석 탭을 클릭해서 나오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데이터 탐색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보여집니다. 이 창에서 왼쪽에 이제 쭉 변수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정규 분포 검정을 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선택하신 다음 종속 변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우측에 있는 도표라는 버튼을 클릭한 뒤 가운데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누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규 분포 검정이 진행됩니다. 출력 결과인데요. 위에 뭐 여러 가지 표들이 보여지는데 그냥 쭉 내려오셔서 정규성 검정이라고 나와 있는 그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넣었던 변수들이 코모그로프, 시미노프 테스트, 그다음 샤피로 윅 테스트 두 가지 정규성 검정의 방법을 이용해서 쭉 검정을 한 값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들은 전부 비모수 검정으로 이제 통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P값이 0.05 이상인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정규성 검정 테스트에서 모두 다 P값이 0.05 이상인 경우 선택을 하는데 붉은색으로 박스를 쳐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약오로 써놓긴 했는데요. TCC는 Total Compression Count 값인데 COHCC, Conventional One-Handed Chest Compression Technique의 TCC 값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거의 짝을 이루는 데이터인 VOHCC TCC 값을 보면 이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TCC 값을 비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AVV 이건 Average Ventilation Volume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OHCC와 VOHCC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모수 검정으로 평균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나온 데이터 P라고 써놨는데 이제 파워인데요. 이제 컴프레션 파워를 측정한 두 데이터는 두 가지 방법 실험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정규 그 P값이 0.05 이상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모수 검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성 검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비교하는 데 있어서 모수 검정을 모수적인 방법으로 검정을 할지 또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검정을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군별 차이를 보여주는 교차 분석을 할 때 나이는 건너뛰고 갔었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는 연속형 변수기 때문에 교차 분석으로 P값을 구할 수가 없고 평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따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A와 B 그룹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들은 중복해서 속하지 않죠. A군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는 A군에만 속하고 B군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는 B군에만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자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자료의 평균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인용을 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양군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규 분포 검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데이터도 정규 분포 검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는 이제 에이지 밑에 요인으로 그룹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A군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 데이터, 그다음 B군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 데이터가 두 개가 그룹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이 두 값을 다 입력을 해주고 정규 분포 검정을 해야 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죠. 지금 그룹 A, 그룹 B 둘 다 P값이 0.05 미만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A군과 B군은 독립된 자료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료의 평균 비교 방법인 스튜던트 T 테스트와 맨 휘트니 U 테스트 중 이 데이터 값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비모수 검정인 맨 휘트니 U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평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맨 휘트니 U 테스트 방법을 짚어보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분석 탭을 클릭하고 그 밑에서 비모수 검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레거시 대화 상자를 선택한 다음 이 독립 표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비교하라는 변수를 검정 변수로 이동하고 9는 집단 변수로 이동한 다음 분석을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이 독립 표본 비모수 검정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위에는 검정하려는 변수인 AG를 이동을 시키고 아래에는 집단 변수인 그룹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동한 다음 분석을 하기 전에 집단 변수를 클릭해서 각각의 집단이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데이터 세트에는 그룹 A와 그룹 B가 1과 2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이렇게 입력을 하고 계속 버튼 클릭한 다음 확인을 눌러서 맨 휘트니 U 테스트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출력 결과가 다음과 같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맨 밑에 이제 근사 유의 확률 양측에서 0.896이라고 나왔는데 이 값이 P 값인 거죠. 그래서 양군의 나이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이제 우리 표에는 P 값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양쪽의 나이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모수 검정으로 돌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이렇게 검정을 돌렸을 때 나이의 뭐 평균 값이나 표준 편차 또는 백분위 값이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논문의 표나 지면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변수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로 표시를 해주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연속 변수는 중앙값 괄호하고 25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비모수 검정인 맨 휘트니 U 테스트를 돌렸더니 P값만 나오고 각 군당 뭐 백분위수는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또 계산하냐? 그럼 SPSS에서 데이터 탐색을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 군의 나이 값을 알아야 되므로 위에 종속 변수에는 나이 값을 넣고 밑에 요인에는 그룹을 넣습니다. 이후 오른쪽에 있는 통계량 박스를 클릭하면 밑에 백분위수는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기술 통계만 디폴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료는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논문에 백분위수로 표기를 해줘야 되므로 백분위수를 클릭하고 계속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출력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뭐 위에 사실 뭐 기술 통계 값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 백분위수가 정규성 검정 바로 위에 함께 표시가 됩니다. 아까 체크박스에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논문에는 어떻게 기술을 하냐? 그룹 A의 경우에는 중앙값 26, 그 다음에 25%일은 25, 다시 75%일은 28, 이런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B군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 숫자를 읽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된 자료의 평균 비교를 할 때 맨 휘트니 U 테스트라는 비모수 검정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만약 이 자료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보수적인 방법인 스튜던트 t-테스트를 돌리는 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비모수 검정으로 돌리는 게 맞는데, 이 방법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고요. 위에 탭에서 분석을 누르고 평균 비교를 클릭한 다음 독립표본 t-검정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비교하려는 변수를 검정 변수로, 그다음 군을 집단 변수로 이동합니다. 이제 독립표본 t-검정 선택하셨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이제 나이를 위에다가 올리고 집단 변수를 아래로 넣은 다음에 집단 정의 1, 2라고 입력해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수적인 방법인 t-검정을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검정을 하면서 평균값과 표준화 편차값이 바로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측 유의 확률인 0.780을 선택을 하고, 그룹 A의 평균, 그룹 A는 26.88 플러스 마이너스 2.333, 소수점 자리는 원하는 대로 통일시켜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룹 B는 27.12 플러스 마이너스 3.160, 이런 식으로 바로 써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짝을 이룬 자료의 평균 비교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교차 설계로 시행된 모든 연구는 짝을 이룬 자료의 분석 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짝을 이루는 자료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엔 모수 검정인 페어드 t-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짝을 이룬 자료 중 하나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엔 비모수 검정 방법인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수적인 검정 방법인 페어드 t-테스트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를 선택하고 이후 대응 표본 t-검정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 짝을 이루는 변수를 선택해서 대응 변수 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두 개의 변수를 선택을 하실 때 참고로 먼저 첫 번째 변수를 선택한 다음 두 번째 변수를 선택하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야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은 두 개가 짝을 이룬 상태로 넘어갑니다.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가 아니라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변수 사이에는 모든 값이 다 변수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페어드 t-테스트 대응 표본 t-검정을 선택하시면 이런 창이 이제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짝을 이룬 자료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 대응 변수 창으로 넘기는 거죠.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정교성 검정을 했을 때 파워, 컨벤셔널 원핸드 체스트 컴패션 테크닉의 파워와 그다음 버티컬 원핸드 체스트 컴패션 테크닉의 파워는 이 두 데이터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랐었죠. 그래서 페어드 t-테스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넘긴 겁니다. 여기 왼쪽에 COHC-P, VOHC-P를 두 개를 컨트롤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화면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페어드 t-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금방 이렇게 뜨고요. 모수적인 검정 방법이 좋습니다. 평균값이랑 표준 편차값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시면 유의 확률도 오른쪽 맨 하단에 0.000이라고 나왔죠. 보통은 0.000이라고 저널에 이제 표에다 넣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저널의 표기 양식이 있기 때문에 0.001 미만 이와 같이 이제 표시를 대부분 해줍니다. 짝을 이룬 두 개의 자료 중에 하나 이상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비모수 검정 방법인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분석에서 비모수 검정을 선택한 다음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 이 다시 대응 표본을 선택합니다. 이후 비교하려는 짝을 이룬 자료를 두 개 선택해서 검정 대응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페어드 t-테스트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대응 표본 비모수 검정을 선택하신 다음 비교하려는 값을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보통 이제 모든
짝을 이룬 자료를 한 번에 선택해서 저는 이제 검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설명 이해하시기 쉽게 COHCC 방법의 에버리지 컴프레션 뎁스와 VOHCC 값의 실험의 에버리지 컴프레션 뎁스 이 두 개의 짝을 이룬 자료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윌콕슨의 자동으로 디폴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비모수 감정이기 때문에 100분위 값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출력 결과에서는 맨 하단에 근사 유의 확률 양측에 표시된 p 값인 0.000 요 값만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100분위 값은 데이터 탐색을 다시 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지금까지는 두 개의 군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외적으로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군, B군, C군 또는 A군, B군, C군, D군, E군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썼던 방법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통계 방법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 모든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을 사용을 하고 변수가 하나라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프리드만 테스트를 이용합니다. 근데 전자인 ANOVA 테스트는 각 군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사후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리드만 테스트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SPSS에는 사실 내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프리드만 테스트를 돌리고 A군과 B군의 차이가 있는지를 또 비모수 검정으로 또 하고 B군과 C군, A군과 C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돌려서 P값을 보여주거나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통계적으로 정확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뮬레이션 연구는 N수가 많지 않고 통계적인 비교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서 논문을 투고했을 때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가 잡히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프리드만 테스트 돌리고 또 두 군씩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 건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연구를 설계할 때 이렇게 3개, 4개 군을 비교하는 연구는 가급적 설계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A군과 B군 두 개의 군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연구 디자인을 짜실 때 복잡한 방법보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디자인 설계를 하고 통계적인 방법도 사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석할 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